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국가 간 소송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 모두를 취소한 건데 애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서 소멸됐습니다. 국가 재정을 지켜낸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누구의 공인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매각 그리고 국부 유출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우리 아픈 과거이고 분명히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부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제가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민 상대로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자, 일단 이 승소 판정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에이펙 성공 개최, 또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뒤이은 대외 부문에서의 거둔 쾌거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볼게요. 먼저 김동연 대변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4천억 원이 다른 해외 유출될 뻔한 그런 금액이 국고로 귀속이 됐다, 뺏기지가 않아도 됐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이게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그 인수는 꽤 오래 전에 돼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소송건이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거를 그야말로 일종의 항소지요. 네. 다시 재심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3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에 나는 한동훈 당시 장관 얘기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스톱해야 된다. 괜히 질질 끌면은 지연이자라든가 나중에 더 추가될 몇십조가 더 든다라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당시에 야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 인사가 송기호 지금 현재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있는 분이 언론 매체를 여러 번 등장을 해서 이거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하는 얘기를 누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자기 정치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반대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항소를 통해서 국부 유치를 막았다 하는 점은 정말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김민석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동해서 마치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이것을 공을 그대로 차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일부러 저렇게 쇼맨십을 연출을 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공과 관은 분명히 우리가 팩트를 찾아볼 때 이것은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는 누구다 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소를 통해서 따냈다라는 점에서는 공을 반드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김민석 총리라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은 지금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 놓는다는 비판이 나오듯이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그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즉시 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업적 공방하자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하면서 최종 변론이 2025년 1월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것이다. 이런 변까지 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한동훈 전 장관의 공은 아니고 이런 이제 좋은 국가적인 쾌거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모두의 승리다. 특정인의 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한동훈 전 법무장관 시절에 이 취소 소송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제기한 것은 그거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모든 공을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차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장관 불과 3개월 하고 자신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내란 과정이었습니다. 1월에 영국 런던에서 구슬 심리가 열렸는데 당시에 법무부 국제국장을 비롯한 당당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통령도 부재 상태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 상태에서 강력하게 법정 투쟁을 했고 그리고 최종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서 내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론스타가 헐값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수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수사팀의 일원이 한동훈 당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걸 론스타가 헐값으로 인수할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가 가로채기 한다. 라면서 자신의 모든 공으로 돌리는 것도 너무나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결과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연일 목소리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높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사안들에 좀 힘입어서 정치적 입지, 존재감, 어떤 체급 이런 걸 좀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번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상당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사실상 고립된 상태인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완전히 강성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을 극우화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지금 존립 근거가 더 희박한 상황. 그래서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로 계산한다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10여 명 정도로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윤 정당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세력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정치적인 활로를 열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여권의 강경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데를 예. 출마해서 돌파구를 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과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겠는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네.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해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길을 열어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활로가 없고 유승민이라든지 또는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합리적 개혁적인 보수 세력과 함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활로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굉장히 좀 어두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똑같은 질문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그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대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민사소송 준비 다 해서 더 많이 환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환수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형사소송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형사소송이 이 정도 되면은 민사소송에서 환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그 정성호 장관의 어떤 그 약점, 이 논리적인 그런 허점을 집요하게 한 데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 박범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하자, 자신 있으면 토론을 하자, 무슨 뭐 태도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죠. 그 2라운드가 바로 지금 얘기한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거액의 4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 돈을 국부 유출을 막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조금 당내에서 그 입지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도 이번에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분명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당내 입지가 홀홀 앓을 정도로 또 그 족쇄가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성급한 얘기고요. 워낙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의 어떤 기류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번 그 두 가지 점에서 한동훈의 어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또 이 법조인으로서의 이 내공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만은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당내 역학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거는 아닌 그런 게 아주 사실상의 당내 분위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 그런 제안을 하고 있죠. 토론을 하자.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전직 법무부 장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했고 최근에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자세도 태도도 좋게 할 테니까 하자 이렇게까지 나섰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거 살짝 견제 들어간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타당하다고 일견 보여집니다만은 바로 이 토론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토론이 성사가 안 됩니다. 박범계 의원이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숫자 이해를 합니까?라고 해서 이제 10이 아닌 12가 불러졌는데 네. 토론이 이어지려면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쎄요 민주당에서 토론에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얼마든지 토론을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데 바로 개별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 논쟁거리가 있으면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가 있죠. 박범계 의원이 좋다,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 둘이 해도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항소 포기의 맹점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험한 결정이었는지라고 하면은 그건 한동훈 대표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당에서 당연히 토론 주자를 지명을 하고 이건 공식적인 행사가 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공과 사 이런 그 개별적인 토론과 당대당 토론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